어떤 외국계 보험사 참 제가 실명을 밝히고 싶은 정도로 미혼해서 A로 시작하는 상상을 하고 저희 집을 많이 사 모으는 거예요. 아마 4% 5% 이렇게 사 모으더라고요. 대표이사 좀 넘어오래. 불러서 훈계를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가로 경영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싶다. 많이 도와줄게. 잘 보여라. 짜증나는데 6개월 후에 팔더라고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일이라고 하고요. 1996년에 박지영 대표와 함께 컴투스를 창업을 하고 나름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에 가까운 모바일 게임 회사로 만들었고 거의 한 20년 이상 사업을 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제주도에 가서 한 4년 정도 애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에 이제 주식회사 핵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4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계의 전설이죠. 네. 컴투스 게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맞아요. 네네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아이들. 저희가 회사 때문에 결국 아이를 굉장히 늦게 가지게 됐어요. 첫째가 2007년생이고 둘째가 2009년생인데 이제 2010년 초반에 아이폰이 나왔죠. 아이폰이 모든 걸 바꿔놨죠.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엄청나게 바빠졌죠. 게임사 건물들이 다 그 지역에 등대였고 둘 다 퇴근이 그러니까 2시, 3시 이랬었어요. 그거 어쩌다가 또 일찍 퇴근을 해서 뭐 같이 자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저희랑 자기 싫어하더라고요. 아줌마랑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3년이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들 50%, 지친 거 뭐 35%, 그 다음에 우리 지분이 너무 낮아서 거기서 오는 또 피로감. 지분이 너무 낮아서 이게 뭘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지분이 뭐 20 몇 프로 이러니까 이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5%한테 가가지고 이걸 해주세요. 좋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쁜 분 몇 분만 있어도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외국계 보험사 참 제가 실명을 밝히고 싶은 정도로 미혼해서 A로 시작하는 이 정도만 밝혀도 된다고 봅니다. 뭐 상상을 하고 저희 집을 많이 사 모으는 거예요. 아마 한 4% 5% 이렇게 사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표이사 좀 넘어오래. 지금 같으면 네가 와라 이럴 텐데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CFO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주요주주다. 그래서 불러서 훈계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부터 장기 투자가로 경영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싶다. 많이 도와줄게. 잘 보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굴욕적으로 이제 좀 박지영 대표 제가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 박지영 대표 가가지고 그러고 와서 짜증나는데 6개월 후에 팔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하고 나니까 아주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에 저희가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서 또 하는데 주총에 와서 왜 스톡옵션을 요만큼 주느냐. 뭐냐. 사장 니 걸어줘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지분 얼마 안 돼요. 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이제 저희가 2013년 추석 때 그때 이제 게임빌 송병준 사장님하고 미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피곤하다 뭐 이랬더니 그 송병준 사장님이 그런 걸 캐치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더니 혹시 그러면은 하시더라고요. 좋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정말 애들하고 같이 뉴질랜드의 캠퍼밴으로 뉴질랜드 일주 이런 거 하고 학교 픽업도 제가 하고 저녁마다 걸어서 동네에 다녀도 다 거기는 숲속이니까 여름 되면 해안가 가가지고 수영하고 그렇게 참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애기들하고 저희가 관계가 제 나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5살에서 10살 초반까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딱 있어 보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긴 해요. 근데 뭔가 우리 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시장에 내놔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잘 됐을 때 그 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기쁨, 그게 다른 데서는 느껴볼 수가 되게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립고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은. 근데 예전과 마인드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게임이 연기되면 그래 연기됐구나. 그래도 빨리 잘하게 하자. 이렇게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좋은 점과 나쁜 점 중에 회사를 함으로써 나쁜 점은 좀 덜 받아들이고 좋은 점은 좀 더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름 짓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컴투어스를 줄여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제 완전 영어잖아요. 순 우리말을 쓰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애들한테 동화책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항상 끝에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해필리 에버 애프터더라고요. 해필리 에버 애프터면 HEA가 돼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 없나 막 하다가 보니까 해가 길다라는 해긴 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불이 없잖아요. 해가 길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거 뜻 좋다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조직원들의 가족들이나 우리 사용자들이나 모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딱 거기 맞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핵인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컴투스가 아니었으면은 뭐 핵인 창업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사실 핵인 창업하는데 이제 저하고 저희 회사 이사님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서초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뭐 그분들도 옛날에 컴투스에 같이 계셨던 분이고 물론 현재 컴투스 계신 분들을 제가 막 영입하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컴투스는 저한테 있어서는 시집간 딸 정도? 나하고 분간은 했지만 잘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컴투스를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플레이투게더 PD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컴투스 매각하자마자 사표 쓰고 나오셨던. 그래서 연락해서 내가 미안한데 다시 일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올게요 하고 같이 합류해 주셔서 그런 덕을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투자도 사실 페이스북에 올려서 연락받아서 투자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한 줄 올린 게 끝이긴 한데 실제 투자는 다 아시는 분들이 그냥 해서 다 차버렸어요. 100억을 제가 처음에 이제 목표로 하고 핵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컴투스의 미국 투자자로 이제 스톤벤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시세요. 남태희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가 언제 하나 했다 하시더니 네가 얼마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우리가 낼게 해서 스톰에서 50억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바로 끝나버렸죠. 저희가 이제 홈런 클래시를 만들게 된 게 컴투스에서도 홈런 배틀을 사실 거의 약간 진두지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히트 치고 나서 3, 4년 지나서 2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만들라는 거예요. 컴투스 PD들이 저는 MMORPG 만들 거예요. 저는 뭐 만들 거예요. 막 다 큰 것만 만들래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게임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소셜 게임이 굉장히 인기 있을 때가 있고 FPS 엄청 인기 있다가 전략 게임 엄청 인기 있다가 계속 돕니다 이게. 네네네 패션이 돌듯이 돌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또 이렇게 하던 거 계속하면 재미없고 FPS 요즘 약간 좀 재미없으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저희 야구팀을 살살 꼬셨죠 제가. 그래서 사실 만들었고 굉장히 회사 초기에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홈런 클래시가 그렇게 딱 해서 거의 회사에 쓰는 돈 다 커버해주고 그 기간을 굉장히 잘 메꿔준 게임이죠. 대표는 3가지를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가져와야 하는 거죠. 일단 돈 있어야 뭔가를 할 때 뭘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 대표이사가 꼭 해야 될 거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산으로 열심히 갔더니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으로 열심히 갔더니 저 산이 아니네. 대부분의 잘 안 되는 회사는 대표가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정함이에요.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합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그런 합당한 처우, 합당한 대우는 뭔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기여한 만큼 반드시 그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어떻게 보면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컴퓨터 때인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연봉협상을 이제 다 해서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하지 3천만 원을 A하고 이제 연봉협상 사인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B가 왔어요. 이 정도가 회사가 제시를 할 수 있겠다 했더니 그거는 인정하는데 자기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애기도 많고 힘들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제가 그때 당시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인상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나가고 그날 저녁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했죠. 이건 공정이 아닌 것 같다. 이 A라는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한 처우를 받게 돼버린 거죠. B라는 친구를 내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A라는 친구도 똑같은 대우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회사 설립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공정해야 된다. 내가 그걸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컴투스 때도 컴투스는 업계에서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핵인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분을 100% 가지고 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 10% 정도 가까이는 초기 합류분들은 무상으로 그냥 드렸어요.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투스 때 저는 그거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거든요. 모든 계산식 다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딱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투스 초창기에는 개발도 했었고 기획도 했었고 하지만 저는 기획자에 가까운 개발자인 것 같고 아직도 마인드는 약간 개발자 마인드에 많이 가까워요. 개발자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좀 더 폭넓은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발자들이 자꾸 이 1+1은 2, 2+2는 4, 이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좀 이해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아주 좋아하는 개발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